자, 오늘은 정의, 분류, 예시, 그리고 비교와 대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는 설명하려고 하는 대상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요. 보통 글을 쓸 때 대상에 대한 정보를 첫 문장에 제시합니다. 그래서 정의하는 방법은 글의 첫 문장에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을 한다, 이렇게 사용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정의라는 건 글을 쓸 때 제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게요. 저는 오늘 가족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합니다. 가족. 자, 가족은 무엇입니까? 가족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가족. 가족이란 주로 한 집에서 살며 서로를 위해주는 사람들을 말한다. 저는 가족을 이렇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정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차이가 존재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차이가 존재하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 학자들도 동일한 대상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정의하는 방법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100%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정의를 내린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어야 한다. 왜 그렇게 정의를 했는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을 준비, 그 준비만 하시면 정의에 대해서 완벽하게 끝마쳤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방금 가족이란 주로 한 집에서 살며 서로를 위해 주는 사람들을 말한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문장에서 주로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왜요? 보통 이때 주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대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랑 주로 대신에 일반적으로, 가족이란 보통, 가족이란 대개, 이 단어들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예외, 보통 사람들에서 1%라도 예외적인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음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집에 살며, 그래서 한 집에 살며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친척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모의 아들, 고모의 아들, 고모의 딸, 이모의 딸, 삼촌, 외삼촌, 외할머니, 친할머니, 많은 사람들이 나의 친척들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친척들이 가족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와 한 집, 같은 집에서 살면 가족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한 집에서 살며 이 문장을 제가 사용한 거고요. 다음, 사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족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제 기준에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관점, 생각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 많은 학습자들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합니다. 가족이 어떻게 돼요? 라고 질문을 하면 가끔 학생들이 강아지, 고양이 같은 동물도 함께 가족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반려자라는 게 바로 부부예요. 결혼한 남편의 반려자는 아내, 아내의 반려자는 남편인데 이때 사용하는 게 반려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요즘에 동물에게도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무슨 의미냐? 반려자처럼 반려동물 또한 가족으로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가족은 사람, 하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동물도 분명히 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기준에서
동물이 가족이다. 그래서 넌 나빠,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그냥 서로를 위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사람을 이라고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들을 사용한 건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가족이라, 가족은 한 명, 두 명,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저는 들을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린 정의에 대해서 또 정의에 사용한 단어에 대해서 그 단어를 왜 사용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명확한 그리고 좋은 정의를 내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바로 사전 의미를 정확한 정의의 정답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가족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엄마, 아빠, 부부를 중심으로 결혼을 해서 친족 관계, 뭐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 뭐 이런 사람들까지 가족으로 본다. 이거는 부부 중심, 위에 아래, 조상들 밑에 아래에 있는 아이들, 자녀들을 친족으로 본다. 이런 집단이라는 의미. 그래서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집단,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률 용어 사전, 자, 표준국어 대사전은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사전이고요. 뭐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예요. 부부를 중핵으로, 여기까지는 중심 중핵 똑같아요. 유사합니다. 그 근친인 혈연자가 주거를 같이 하는 생활 공동체. 그래서 많은 친척, 이 많은 집단, 그래서 표준국어 대사전은 많은 집단을 가족이라고 봤다면 법률 용어, 법률을 보는 그 관점에선 가족은 같이 살아야 가족이라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전이라고 해서 모두 정확한 정의는 아니다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혹은 주관적인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만 존재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사전이나 법률적 용어, 이런 다른 사전에 있는 정의를 가지고 오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 한 정의를 사용하고 싶다, 이런 것을 인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뭐 다음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전적 정의에서 가족이란 여기 빈칸 사전에서 정의를 내린 거 그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뭐뭐를 가족이 이다. 또 법률적 관점에서 이때 정의 관점 바꿔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런 표현으로 인용문을 사용할 수 있다. 사전에선 그렇게 봅니다. 뭐 법률에선 이렇게 봅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의 표현 방법 몇 가지만 기억하고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의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자, 가족. 우리는 오늘 가족을 했으니까요. 가족이란 사람들을 의미한다. 가족이란 뜻한다. 가족이란 일컫는다. 가족이란 말한다. 그래서 의미한다, 뜻한다, 일컫는다, 말한다. 이런 표현으로 정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